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GS건설 난리 났다. 영업정지 8만 가구 터졌다. GS건설이 우발채무 3.2조, 부채 비율 250%, 검단 분기와 영업정지 위기에 몰리면서 태형 다음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을 남긴 아파트들의 6천억 PF 조달이 어려워지자 미분양 100% 인수 등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고 자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4년 들어서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고 아파트 급락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수억 원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GS건설 난리 났다. 영업정지 8만 가구 터졌다. 자, GS건설 시내 저울로 달고 있는데 지금 도시는 난리가 났고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뭐 GS건설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PF 소용돌이에 빠졌는데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GS건설 난리 났다. 영업정지 8만 가구 터졌다. 대략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영업정지에 딱 처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GS건설 PF 유동성 위기 우리의 전망이 어둡다. 아예 그냥 건설사 증권사들이요 GS건설 상당히 지금 패대기치고 있어요. 전망을. 영업정지 처분이 변수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상당히 거의 뭐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GS건설 부실화, 검단 분기, 영업정지, 분양 전망도 암울합니다. 먼저 PF 우발 채무가요 3.2조나 돼요. 자기 자본이 4.5조인데 우발 채무, PF 전체 말고 우발 채무가 3.2조면 이거 미친 거 아니나요? 자기 돈 다 꼬라박아야겠네요. 자기 자본의 무려 7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순차입금 2.6조나 돼요. 그리고 부채 비율 250.3%, 부채도 상당히 높죠. 우리가 33.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3.3조, 마이너스 14.4%나 감소했고 이익도 372억, 마이너스 66.8%나 감소. 이것도 이익이 낮다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검단 분기, 영업 정지. 검단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이 상황에서 GS건설이 아주 더 힘들어졌어요. 재시공을 하는데 5,500억, 이거 지금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에요. 6천억을 빌리기 위해서 지금 송도에 분양하는 아파트 우리가 다 사드리겠다. 미분양이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5,500억 얼마나 피 같은 돈이에요. 다시 짓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붕괴되고 철근 누락 이런 문제 때문에 영업정지 8개월 이거 두드러 맞은 거예요. 2월 달에 최종 결정이 나죠. 자, 신용등급 하향, 재무 안정성 우려, 또 행정처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 전망 상당히 암울합니다. 24년 분양 무려 1만 9천, 대략 한 2만 가구 분양을 하고요. 미착공, 미분양 우려가 높습니다. 혹시라도 영업정지를 두드러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송도자이, 자, 6천억 PF 조건으로 이거 6천억 PF를 받는다는 조건 100% 미분양 인수하겠다. 내 책임하에 책임 시공을 하겠다. 예전에는 그런 말도 안 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합니다. 은행권에서. 왜? 지금 PF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돈 떼일 위험성이 크니까. 오죽하면 이런 뭐라겠어요. 또 분양가도 싸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송도자이 일반 처번에 1차적으로 분양한 송도자이처럼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기타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 광명 12구역 재개발 등등등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대단지들이. 자, GS건설 우발채무 현황 보면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이게 조건부 채무인수라고 해요. 책임준공. 여기서 보면 거의 5천억대 SOC, 그 다음에 소송 관련 이것도 뭐 1,400억대 시행사 지급보증 1,600억대 정비사업 PF 지급보증 1,300억대 수분양자한테 1,200억대 책임준공 손해배상 확약 4천억대 총 1분기 23년 1분기 기준으로
무려 1조 5천억인데 4분기 기준으로요 3.2조예요. 정말 좀 미친 상황이죠, 완전히.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우발채무 현황도 봤더니 자, 현대건설, 그 다음이 GS건설입니다. GS건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건설사 최대 부도, 분양은 안 되고 내할 이자는 눈덩이고, 올해 건설사 21곳이 고꾸라졌습니다. 주로 이제 크지 않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건설사들은 그냥 뭐 워크아웃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문 닫는 거죠. 대기업이나 비벼보는 거예요. 자기 돈도 없으면서 계열사 믿고, 또는 정부도 지금 다른 곳으로 전이될까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확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전염될까봐 그나마 애지중지. 지금 보시면 23년 부도 21곳, 2024년 부도건설사가 21곳이고 4년 동안 무려 72곳이 부도났어요.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366곳, 71%나 급증했고, 전문건설사는 1729곳, 21% 급증. 지금 너무나, 그래서 이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IMF 또는 미국발 금융위기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득 같아요. 건설사하고 지금 은행권,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될 지나친 과욕을 부린 거죠. 부도 위기에 있는 건설사, 태형건설, 롯데건설, 코롱건설, 이거 위에도 자, 지금 태형건설은 3.4조 PF 우발채무 자본 3.7배, 이미 예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번에 남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가 워크아웃 됐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부도 쪽에 지금 더 힘을 싣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롯데건설 4.9조, PF 우발채무, 미착공 확산. 롯데건설도 GS하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할 정도로. 코오롱건설 6천억, PF 우발채무, 현금 2천억. 지금 상당히 대형 건설사들이 위험하죠. 부동산 PF 위기. 자, PF 대출 134.3조, 연체율 2.42%, 어마어마합니다. 건설사 위기, 부도 12곳, 폐업 2,712곳, 정말 한마디로 공포의 도가니네요. 자, PF 익스포저 130조나 되고요. 우발채무 건설사, 우발채무가 많으면 건설사가 부도나기 십상이거든요. 지금 GS건설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기타, 롯데, 코롱, 그리고 신세계, 이 정도를 이제 위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급등.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권 마이너스. 도대체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분양가 밑으로도 떨어지나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주 순진한 질문이죠.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분양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그냥 떨이 분양해갖고 마이너스 30% 두드러 맞아요. 10억짜리가 3억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금 1억 이상 떨어진 곳들이 속출합니다. 잘 보세요. 자, 눈물의 마피, 분양 계약 해지 요구가 늘었다. 먼저 수도권, 그리고 대구, 부산, 그다음 분양을 해지하는 방법은 그럼 아예 없느냐? 코를 꿰는 거냐? 낚시에 코 깨듯이 한번 보자고요. 눈물의 마피, 분양 계약 해지가 지금 늘어났는데 수도권 송파더 플래티넘 들어보셨죠? 이거 전용 65m 제곱 분양가 14억 7천, 이게 13억 7천. 1억이나 빠졌네요. 마피 1억입니다. 송도자이드 스타, 이거 막 뉴스에 나와요. 자, 이제 84 34평이죠? 자, 이거 분양가 9억이 8.5, 마이너스 지금 5천만 원이나 빠졌고, 이것도 거래가 안 돼요. 의정부 2편한 신고 84 분양가 6.2가 5.7, 거의 마이너스 5천. 이 당시에 미분양 잡겠다고 줍줍하겠다고 다들 막 줄 섰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 1,000도 아니고 5천, 5천도 팔리지도 않아. 자, 이제 대구, 부산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대구, 수성, 우방 2차 84제곱미터, 이거 고점 14.3이었는데 8억 2천. 사실상 이것은 이제 분양권 및 또 기존 아파트 입주하고 이제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40%가 떨어지고 6억이 떨어졌네, 6억이. 완전한 분양권, 대구, 더샵, 수성. 자,
34평 분양가 8억 이상이나 했던 게 지금 6.8억, 거의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지금 분양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아니 8억짜리가 1억 2천 5천까지 떨어질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나요? 자, 그 다음에 부산 동네 그린코아 이거 61제곱미터 분양가 4억 5천짜리가 4억 천. 이런 것들이 지금 널렸어요. 지금 분양가 5천 정도 떨어진 것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샘플을 달아드렸지만 뭐 1천, 2천, 3천은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5천 떨어진 것들은 널려 있는데 이걸 잡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미분양 잡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일단 이미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양 해지 방법은 아예 없느냐? 3개월 이상 입주 늦어지면, 만약에 건설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지면 해지 조건이 형성돼요. 근데 정말 뭐 건설사가 나 해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3개월 무작정 늦겠어요? 웬만하면 이제 건설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시행사나 이런 데를. 기업을 상대로 싸운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일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담합을 하는 거죠. 입주민들. 그렇게 해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으면 누가 해지하겠어요?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막 속출하니까 해지하려고 하겠지. 두 번째,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에서, 계약금 납부했어. 그 시점에서 상황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 계약서 썼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따라 달라져요, 내용은. 그렇지만 내가 도저히 그 갚을 능력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막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사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 이때는. 잊지 마세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한 여러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우울든 어쨌든 간에 같이 이번에는 계약금만 납부했어. 그러니까 계약금 뭐 10% 납부하고 나머지는 뭐 이자 후불제나 뭐 많잖아요. 이자 정도 갚고 해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본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말지 하고 포기하고 끝나버리면요, 나중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몇 억씩 차압 들어와요. 차압. 이게 조절로 해지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사하고 꼭 동의를 받아야 돼요. 시행사는 당연히 해지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이. 이번에는 중도금도요. 중도금이 몇 차 냈어도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대로 갔다가는 망하게 생겼다, 단판 지어야 돼요. 중도금 합의. 특히 그나마 아파트는 다행인데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5억씩 3억씩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진짜 엄청난 큰 잘못을 했구나 했을 때는 매일 찾아가서라도 합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렸고, GTX 이거 지금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자, GTX A, B, C 노선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이게 지방까지 연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 등등등. 그리고 옛날에는 GTX 더블 역세권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하나 생기고, 더블 역세권이 계획대로라면 A, B, C, D, E, F까지 해서 무려 20곳이 더블 역세권이 돼요. GTX. 어마어마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A 노선. 자, 운정이죠. 쭉 해서 A 노선 타고 가면 원래는 동탄까지 했는데 평택시라고 딱 써있죠. 여기까지. A 노선은요, 운정에서 평택시고 2024년 당장 올해부터 상반기 이제 곧 개통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 거기 공사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 개통되려면 아마 24, 25년에 웬만하면 개통이 다 되는데 28년까지 구간별 개통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다. B 노선 볼까요? 자, B 노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이어지고 있죠? 자, 이 B 노선은요, 인천대 입구부터 춘천시까지 이렇게, 그리고 2030년에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거 보세요. 인천대 입구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서울역에서 원래는 마석까지였잖아요. 이게 이제 춘천시까지 확장된 거죠. 춘천시까지. A 노선은 평택까지 확장된 거고, C 노선은요. 자, 이 C 노선은 동두천, 상록수, 아산시. 이건 2028년 개통. B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여기 원래는 양주 덕천까지밖에 안 가는데 동두천까지 연장했고, 쭉 내려오면
자, 여기까지 와서 Y자, 이제 상록수 쪽으로, 안산 쪽으로 빠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산까지 내려옵니다. 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C노선. 그 다음에 D노선은요, 장기 8당,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원주까지. 이렇게 해서 DEF가 공이 약 1단계 2035년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뭐 D노선 보면 원래는 D노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장기에서 대장지구까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하나 노선이 있고 인천공항에서 대장지구까지 오는 노선이 있고 해서 Y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삼성을 지나서 교산 쪽, 하남 교산 8단까지 이어지는 쪽하고 그 다음에 광주 곤지암으로 여주를 거쳐서 원주까지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Y자로 시작해서 일자로 갔다가 또 Y자로 흩어지는 이게 D노선이에요. 이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덕소까지. 여기 보시면 인천공항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덕소까지 흘러가는 이렇게 보시면 쭉 가다가 덕소 빠져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노선이 좀 재밌습니다. 수원, 부천, 의정부, 수원.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원이에요, 원. 마치 제2 외곽순환도로나 1 외곽순환도로처럼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원에서 시작해갖고 쭉 한 바퀴 돌면 다시 수원으로 오는 상당히 원이 크죠. 자, GTX 트리플 역세권은 삼성이 있고요. GTX 더블 역세권은 약 20곳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장된 곳들, 평택, 춘천, 아산, 그리고 원주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DEF 노선이 35년까지 개통 목적을 두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제 부동산 위험 요인 최대치 보시면 최근에 아주 시끌벅적한데 PF 대출이 가장 문제예요. 이게 지금 분기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은행하고 관련돼서 건설사 은행 부실이 터져버리면 이건 금융위기 문제도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시장의 침체, 지금 경쟁률이라든가 계약률이 급감하고 있죠. 아파트값 하락, 12월부터 지금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하락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락됐다가 지금 약간 약보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DSR 대출 제한도 집값 하락의 요인입니다. 매수 대기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주요 지표는 아직도 계속 안 좋습니다. 거래, 시세, 분양, 경매, 전망지수 다. 그다음에 경제 침체가 올해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성장률이라든가 내수라든가 수출이 지금 모두 다 부진해요. 부동산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자, 이창용. 지금 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 상반기 금리 조정 물 건너가나. 자, 이제 한국은행도 비상선언을 했다고 했죠. 금리 인하 안 한다. 가계대출 줄인다. 해외기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어요. 최소한 6개월 금리 인하 안 한다. 섣부른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자극하고. 자, 한국 12월 CPI 제자리, 미국 CPI 상승. 자, 은행 가계대출 1,100조나 되고 12월 3조가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늘어났잖아요. 9억 이하 적격대출 다시 부활하고는 있는데 아마 DSR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스트레스 DSR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BIS, 정부은행 공조, 집값 대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은행은 공조를 해야 한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 대출 40% 집값 하락 위험성을 갖고 있다. IMF, 한국 집값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거품이 최고다. 증권사 영업 중단 터졌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PF 부실, 금융당국이 아예 그냥 영업 중단을 경고해버렸죠. 다 지금 증권사 CEO들이 모이는 곳에서. 너무 지금 비중이 17%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연체율이. 금융사, PF, 비리 이런 것들은 먼저 통제를 하고 먼저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 자, 과거 경제 성장률과 2024년 경제 전망을 봤더니 와, 지금 보세요. 21년부터 쭉 내려가고 있어요. 23년까지. 그리고 내수 성장 기여도가 이게 0인데 지금 다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고 있죠. 자, 23년 1분기 때 4.0이었는데 지금 계속 안 좋아해요. 장사가 안 돼요, 한마디로. 다행히 내년에 경제 성장,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올라가고 취업자는 좀 줄어들고 자, 고용률 비슷. 그리고 경상수지 좋아지고 수출입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4년은 그래도 긍정의 해다. 여기 보시면 국내은행 원화 연체율 추이 지금 22년 11월 달에 비해서 23년 11월 달
지금 0.23, 0.11, 0.27, 0.24 지금 연체율이 다 늘어났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다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지금 이번에 2,000건 미만 1,000건 나오게 생겼죠.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거의 11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9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집값이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건설사들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죠. 허리케인처럼. 경제부동산이 아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은행 부실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라서 무리한 투자는 삼가시합니다. 감사합니다.